안녕하세요. 팡팡 대한민국입니다. 요즘 국제 뉴스를 보면 같은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바로 대만입니다. 중국이 2026년쯤 대만을 향해 뭔가 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게 보통 선전포고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준비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중국의 움직임을 아주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대만, 심지어 중국까지 다들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에서 뭔가 터지면 한국은 대체 어느 편이야? 특히 대만 쪽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대만 사람들 중 일부는 한국을 거의 동맹국처럼 생각합니다. 한국이랑 우리랑 같은 편 아니니?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2023년 대만 어느 커뮤니티 게시판 누군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만약 중국이 우리를 공격하면 한국이 도와줄까? 댓글이 달렸습니다. 당연하지. 한국은 미국이랑 동맹이잖아. 한국 군대 엄청 강하던데 K9 자주포 봤어? 완전 대박이더라. 한국 사람들도 민주주의 좋아하잖아. 우리랑 가치를 공유하는 거지. 대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70년 넘게 동맹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은 최근 엄청 가까워졌습니다. 한국 무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모든 걸 보면 한국은 우리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서울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외교부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대만 해협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군사 개입 가능성은요? 한국은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이 소식이 대만에 전해지자 반응이 나뉘었습니다. 실망하는 사람들, 역시 한국도 중국 눈치 보는구나. 이해하는 사람들, 한국도 살아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냉소적인 사람들, 처음부터 기대 안 했어.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이 생깁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선을 긋는 걸까요? 겁이 나서? 중국이 무서워서?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어서? 전부 아닙니다. 한국이 대만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선 이유는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한국은 이미 바쁩니다. 한반도를 지도에서 찾아보십시오. 북쪽에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미사일도 수백 발 갖고 있죠. 휴전선에는 10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서로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한국군 50만, 북한군 120만.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집 문 앞에 총 든 사람이 서 있는데 옆집 싸움에 끼어들 여유가 어딨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둘째, 돈 문제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한국이 수출하는 물건의 20% 이상이 중국으로 갑니다. 1년에 교역하는 돈이 2,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60조 원쯤 됩니다. 만약 한국이 대만 전쟁에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2007년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때 일어난 일을 기억하십니까? 사드는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공격 무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을 취소했고 한국 드라마 방송조차 중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화장품 매장이 중국에서 문을 닫았었고 롯데마트 중국 지점들도 영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수십억 달러 손해를 봤었죠. 이게 미사일 방어 체계 하나 배치했을 때입니다. 만약 한국이 대만 전쟁에 군대를 보낸다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셋째, 한국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 코앞에 있습니다. 대만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은 대만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에게 대만 문제는 당장 생존이 걸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은 우리는 안 끼어들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반전이 나옵니다. 한국이 대만 전쟁에 끼어들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도 미국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일본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만조차 강하게 항의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2023년 5월 한국에서 작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자 입국 시스템에서 대만 국적이 차이나 타이완으로 표기된 겁니다. 대만 사람들이 발견했었죠. 뭐야? 우리를 중국의 일부로 표기했어? 대만 온라인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대만 입법원에서도 누군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이 중국 눈치 보는 거 아니야? 대만 외교부가 한국 측에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 반응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이거요.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 그대로 따른 거예요. ICAO 코드가 차이니즈 타이완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규정대로 했을 뿐이에요. 실제로 확인해보니 대만은 올림픽에도 차이니즈 타이페이로 나갑니다. 국제기구에서도 비슷한 이름을 씁니다. 대만 스스로 이런 이름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쓰면 화를 냅니다. 이 논란의 본질은 한국의 표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본질은 대만 내부의 혼란이었습니다. 대만 사람들도 자기들이 정확히 뭔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우리는 중화민국인가? 아니면 대만국인가? 이 질문에 대만 사회 전체가 아직 합의를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 혼란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냥 시스템 규칙을 지켰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규정대로 합니다. 그게 답니다. 재미있는 건 중국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논란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중국 언론도 크게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중국도 알았던 겁니다. 한국은 우리 편도 아니고 대만 편도 아니야. 한국은 그냥 원칙을 지키고 있어. 이 장면이 지금 한국 외교의 특징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한국은 큰 소리 안 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 원칙을 지키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국이 대만 전쟁에 안 끼어든다는 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한국한테 엄청난 걸 줬습니다. 2024년 4월 워싱턴 DC 한미 정상회담에서 회담 후 발표된 내용 중에 짧은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양국은 핵 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 그래 잠수함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헐, 이거 진짜야? 미국이 한국한테 핵잠수함 기술을 준다고? 핵 추진 잠수함은 그냥 잠수함이 아닙니다. 이게 왜 특별한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잠수함은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스마트폰처럼 충전해야 합니다. 물속에 며칠 있으면 배터리가 떨어집니다. 그럼 수면 위로 올라와서 충전해야 합니다. 이때 적한테 들키죠.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은 핵연료로 움직입니다. 한번 출발하면 석 달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소음도 거의 없어서 찾기도 어렵습니다. 완전 치트키입니다.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딱 6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미국이 이 기술을 다른 나라한테 준 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1958년 미국이 영국한테 핵잠수함 기술을 줬습니다. 영국이랑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엄청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13년을 고민하고 결정했습니다. 그 후 60년 동안 미국은 어느 나라한테도 이 기술을 안 줬습니다. 60년입니다. 2021년 드디어 미국이 두 번째 나라를 골랐습니다. 호주입니다. AUKUS 동맹, 호주, 영국, 미국 세 나라가 뭉쳤습니다. 미국이 호주한테 핵잠수함 기술을 주기로 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와, 미국이 63년 만에 두 번째로 이 기술을 줬네. 그리고 3년 후 2024년 한국이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AUKUS에 정식으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핵잠수함 기술 협력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한국은 호주랑 같은 대우를 받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이 AUKUS 플러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은 왜 한국한테 이렇게 엄청난 걸 줬을까요? 한국은 대만 전쟁에 안 끼어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은 한국한테 대만 전쟁에 참전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원하는 건 다른 겁니다.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한반도 주변을 보십시오. 서쪽에 중국이 있습니다. 동쪽에 일본이 있습니다. 북쪽에 북한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강력한 해군을 갖추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이 모든 나라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어디로 가는지, 러시아 함대가 뭐 하는지, 북한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건 엄청난 이득입니다. 미국은 이제 한반도 주변 모든 바다에 직접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이 알아서 감시하고 보고할 테니까요. 미국은 그 병력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항구가 우리랑 같이 싸워. 지금은 항구가 내 동네는 내가 지켜. 우리는 다른 데 갈게. 한국도 이게 좋습니다. 한국은 이제 남의 전쟁에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은 자기 동네를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전략적 생존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일은 우리가 한다. 남의 일에는 안 끼어든다. 그렇다면 대만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대만은 한국이 직접 와서 싸워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안 온다고 했습니다. 대신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기여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려면 엄청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군대를 집결시켜야 합니다. 함대를 보내야 합니다. 전투기를 띄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는 동안 중국은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은 뭐 하고 있지? 한국이 북쪽에서 뭔가 움직이면 중국은 병력을 둘로 나눠야 합니다. 대만 쪽, 한국 쪽, 한국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한국이 가만히 있을까? 한국 잠수함이 어디 있지? 한국이 뭔가 할까? 중국은 이 모든 걸 동시에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한국이 제공하는 기여입니다. 싸우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 결국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신뢰합니다. 너네 기술 주고 같이 간다. 중국은 한국을 조심합니다. 얘네 건드리면 복잡해져. 대만은 한국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요구는 못합니다. 일본은 한국을 의식합니다. 얘네 점점 강해지네. 이건 과거와 완전히 다른 위치입니다. 1950년대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약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배를 만든다고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10년 후 한국은 세계 조선 강국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은 반도체에 도전했습니다. 또 비웃음을 샀습니다. 너무 늦었어. 한국은 또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삼성은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한국은 IMF 위기를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습니다. 한국 경제 끝났다. 3년 만에 한국은 빚을 다 갚았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2000년대 한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라마, K-팝, 영화.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했습니다. 2020년대 한국은 방산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전 세계로 팔려나갑니다. 이 모든 게 불과 70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그래서 오늘날 한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받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이 스스로 그럴 자격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새로운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대만 전쟁에 뛰어들어서 영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자기 힘을 키우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 한국은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강한 나라는 먼저 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강한 나라는 싸우지 않고도 상대방을 고민하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지금 한국은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영리하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